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앞으로 2년 동안에 반도체 인덱스가 100% 200%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거에 암만 못해도 절반은 상승하겠죠. 코스피 200 또는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낮게 봐도 한 35% 40%인데요. 40%라고 칩시다. 그게 50%만 오른다. 그러면 20%는 인덱스가 오르겠죠. 저희는 반도체만 가지고도 지수가 지금 대비해서 20%는 앞으로 2년 동안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물려들 계시겠지만 앞으로 한 2년 동안에는 좀 마음 편하게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반도체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으로서 이제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 사이클을 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반도체 지수를 보면요, 지금 대표적으로 S&P 500이 역사적인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4,8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섰어요. 근데 이게 가장 후행하고 있는 거고요. 가장 먼저 역사적인 고점을 뚫은 게 반도체 지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작년 말에 역사적 고점을 뚫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 달 정도의 조정 기간이 좀 있었다가 최근에 다시 완전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라면은 저희는 이 반도체 지수가 글쎄요, 아까 얘기했듯이 S&P 500이 앞으로 2, 3년 동안에 50% 오른다면 나스닥은 아마 그거의 2배일 거고, 아마 반도체는 그거의 또 2배일 거고, 그렇게 계산한다면 아마 200%는 오르겠죠. 앞으로 3년 동안에 그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 정도 글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 가장 대부분이 메모리 쪽이 아니에요. 비메모리 쪽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안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쪽, 파운드리 쪽이 거의 인덱스의 80%입니다. 근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AMD, 인텔 뭐 이런 종목들, CPU, GPU 관련된 뭐 이런 쪽들이 상당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AI 사이클과의 연관성. 그럼 이제 AI 사이클을 들여다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원래 이제 AI라는 거는 어쨌든 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fabless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IT 우리가 투자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이제 IT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1년에 내가 얼마 쓸 거다. 근데 보면 여태까지 굉장히 돈을 많이 썼던 IT 쪽은 데이터 센터란 말이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두 자릿수 성장을 하다가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한 자릿수 뭐 이렇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AI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 서버 이거는 엄청나게 늘고 있죠. 전체의 인프라는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IT 인프라가 요 AI 관련된 것만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것만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마이닝 관련된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또 좋은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종목이라든지 뭐 몽고DB라든지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사용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는 뭐니 해도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니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 AMD, 인텔 이 세 종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세 종목이 그만큼 앞으로 성장성이 높을 거다. 그래서 AI 인프라를 깔면 깔수록 중요해진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근데 또 이제 수요를 보면은 참 골치 아픈 게 얼마나 또 기술력이 좋은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가 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힐러패커드라는 종목이 있고, IBM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또 다 IT 종목이잖아요.
근데 들여다보면은 약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힐로 패커드 쪽은 네. 경쟁력이 떨어져요. 어.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요. 네. 그래서 AI 쪽을 하긴 하는데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반도체가 정말 좋긴 한데 HBM은 좋은데 네. 온세미 같이 저급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렇게 네. 예, 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안 좋죠. 그래서 결국 이쪽도 어느 게 좋으냐 안 좋으냐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종목을 못 고르면 그냥 반도체 지수를 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메모리 쪽은 네. 또 더 영향을 받습니다. 뭘로? 경기에. 왜냐하면 우리는 HBM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하면서 HBM이 전체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흑자 전환했다. 좋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8, 90%가 네. 여전히 디램과 그렇죠. 낸드 쪽인데 네.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흑자 전환하느냐 안 하느냐 중요하죠. 그건 뭐가 중요하냐면 경기가 중요해요. 핸셋이 얼마나 팔리느냐, 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얼마나 팔리느냐, 랩탑이 얼마나 팔리느냐. 가전제품 예. 경기가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오고 있어요. 예.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서도 네. 좋은 종목만 사야죠. HBM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네. 예.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그 HBM 비중이 낮으면 네. 얼마나 많이 높아질 거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삼성전자가 따라잡을 거냐 거기에.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네. 얼마나 그쪽을 또 할 거냐. 네. 그래서 요 세 개가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네. 예. 마찬가지로 AI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엔프라 1등인데 네. AMD가 얼마나 잘할 거냐. 그렇죠. 인텔이 얼마나 잘할 거냐. 네. 요거 가지고 또 왔다 갔다. 예. 그래서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진짜 이건 거의 IT 전문가 반도체 스페셜 애널리스트 빼고 네.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죠. 그래서 ETF죠. 예, 저희는 뭐 하이닉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 이렇게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AI 사이클이 제일 중요하고 네. 여기서 이제 HBM 관련된 쪽에 매출이 가장 중요하니까 워낙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쪽 비중이 높고 앞으로 빨리 올라갈 거고 흑자 전환이 빨리 되는 부분.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아직도 이제 시작인 거고 거기에 파운드리 쪽도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쪽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셀렉션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무겁고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좀 더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변동성은 하이닉스가 더 심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HBM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예,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좀 많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상대적인 수익률로 계산하자면 저희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훨씬 더 상회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와 연결되어 있는 한미 반도체는 뭐 비슷할 거다. 예, 뭐 이렇게 좀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앞으로 2년 동안에 네. 반도체 인덱스가 100% 200% 상승을 한다고 생각하면 네.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거에 암만 못해도 절반은 상승하겠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200 또는 코스피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낮게 봐도 한 35% 40%인데요. 40%라고 칩시다. 그게 예를 들어서 50%만 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20%는 인덱스가 오르겠죠. 그렇죠. 인덱스. 예, 그러면 이제 코스피가 2,500으로 계산하시면 여기에 20% 상승한다. 그러면은 얼마죠? 500포인트. 그렇죠. 4천. 지수상. 그 정도는 나오는 거죠. 나머지가 안 오르고. 근데 나머지가 빠지면 네. 더 낮겠지만.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반도체만 가지고도 네. 지수가 지금 대비해서 20%는 앞으로 2년 동안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글로벌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굳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실을 이유도 없고 네. 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투자를 해도 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네.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다행스럽죠. 그래도 앞으로 그 반도체 업종이 시장을 이끌어 줄 거고 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도 괜찮을 거고 그래서 많이 물려들 계시겠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한 2년 동안에는 좀 마음 편하게 지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큰 사이클을 놓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AI입니다. 그죠? 반도체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입니다. 그래서 AI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에 성장을 할지가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켄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길게 보면은 2030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규모가 매년 미국의 GDP를 2%포인트 정도 높여준다. 그래서 2030년까지 16%를 올릴 수 있다. 그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숫자로 계산을 하면은 뭐 거의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10조 달러 미국에 그리고 1가구당 15,000달러 이렇게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산성의 상승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의 GDP를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1년에 1.5 최소 많이는 2%씩 끌어올려준다.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AI 사이클이 굵고 짧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빨리 진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면 2차 산업혁명은 총 길이가 거의 한 50년이에요. 예, 뭐 짧게 보더라도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근데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들어왔던 그 시기는 길게 보면 16년, 짧게 보면은 뭐 한 10몇 년. 그래서 보시면은 90년대부터 2000년 닷컴 버블 요렇게 지금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태블릿 PC,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이런 게 막 들어왔거든요. 그게 평균적으로 6년입니다. 그럼 이제 AI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짧게 보면 3년. 아주 길게 보더라도 4, 5년. 요거 아니냐? 네. 그러면 지금 2023년부터 시작이라고 칩시다. 네. 2023, 4, 5 앞으로 2년 남았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아니라 뭐 3, 4, 5, 6, 7 2007년 그럼 2008년에 빵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얼마나 갈지에 대한 정답은 없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네. 계속 가는 거예요. 생산성이 안 늘어나? 그럼 이 끝이다. 생산성이 계속 늘어? 네. 이건 계속 가는 거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봐야 되고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 어떻게 확인하냐면 결국 GDP 성장률이 높게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 생산성이 1.4% 나오는 차트와 2.2% 나오는 차트가 확연하게 틀립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인 차트를 그려보면 실질 경제 성장률이 지금은 2008년 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평균 2% 성장을 했어요. 네. 코로나 때 훅 빠졌다가 코로나 이후에 훅 올라갔다가 지금 또 다시 2%대로. 그럼 요 2%대가 계속 2%대로 유지되면 생산성은 아주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닌데 네. 이게 3% 올라간다. 그럼 계속 3% 성장이다. 네. 그러면 금리는 3%보다 훨씬 높을 거고. 그렇죠. 그죠? 거기다 3%에다가 인플레이션 더하면 네. 훨씬 높을 거죠. 네. 그리고 기업 실적은 IT 반도체 이쪽은 엄청 좋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딱 나왔는데 IBM 실적이 좋다. 네. 또 만약에 아직 안 나왔지만 엔비디아 실적이 좋다. 이런 식으로 자꾸 시장이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실적을 확인하면서 이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지를 자꾸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아무리 짧아도 2년
예,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AI 관련돼서의 하드웨어 까는 쪽은 엔비디아, AMD, 인텔.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은 TSMC, 삼성. 네. 메모리 쪽은 SK 하이닉스와 삼성과 마이크론. 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쪽은 SMCI와 델 그리고 뭐 힐러패커드 정도. 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은 다 아는 이제 빅테크들. 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등등. 네. 그리고 또 스노우플레이크, 데이터도그, 뭐 몽고DB 뭐 이런 종목들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을 많이 이끌어 가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그 종목들은 여전히 지금부터 앞으로 아무리 짧게 보더라도 1년에서 2년은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온디바이스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도 참 뭐 답을 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누가 성공할지는 정답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샘 올트만이 온다고 해서 뭐 뭔가 어떤 확연하게 누가 잘 될 거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제외되고 네. 그 이 AI 산업의 발전 또는 반도체 산업의 발전은 일어나기는 어렵다. 예, 그만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또 거기에 연관된 후공정의 한미 반도체는 뭐 당연히 경쟁력이 있고 그 뭐 특별하게 정말 큰 사고가 안 터진다면 앞으로 이 AI 사이클에서 그렇게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AI가 들어오면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다. 경기 침체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성장률을 계산을 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첫째는 고용 시장이에요. 고용 시장이 좋으면 경제가 성장을 하겠죠. 예. 그래서 뭐 임금 상승률이 얼마고 인구가 얼마나 늘고 있고 뭐 실업률이 얼마나 괜찮고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소비가 일어나니까. 그게 이제 고용 증가에 따른 GDP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게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클리컬 경기 민감 요 부분이 고용과 연결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생산성 증가 요게 더 중요한 파이고 그 생산성 증가가 AI예요. 예, 그래서 AI가 발전되면 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GDP 성장이 높아지는 겁니다. AI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난시클컬 경기 민감하지 않은 성장이죠. 그게 지금 2%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 미국은 2% 깔고 간다는 얘기죠. 경기 침체가 안 올 확률이 더 높은 거죠.